2025년 폴란드 코시니아크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샀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방산 전 시장에 수조 원짜리 쇼핑 목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중동,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무기를 사겠다는 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오싹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이 거대한 계약들, 그 결정적인 씨앗을 누가 심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폴란드 방산 수출의 활로를 뚫고 고사 직전이던 원전 생태계를 살려내 체코의 순전부를 가져오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 동맹을 구축했던 그 모든 결단,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거둬들이고 있는 열매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작 온갖 비바람을 견디며 씨앗을 심었던 주인공은 무기징역이라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가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주인이 사라진 밭에는 파괴만 일삼았던 사람들이 주인을 자처하며 나타났고 무성하게 자라난 성과의 열매를 마치 자기들이 심은 것 마냥 따먹고 있습니다. 땀 흘린 사람은 감옥에 있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자들이 축배를 드는 이 기괴한 현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서글픈 민낯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싹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도 가슴 벅찬 상상을 해볼까 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과연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날지에 대한 희망의 시나리오입니다. 과거의 바이든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유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압도적인 리더십으로 일본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맞서 싸운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렇게 뜻이 맞는 3명의 거인이 각국의 번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미일의 강력한 우파 어벤져스 지도자들이 결합하는 순간 동북아시아의 경제 지도는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오직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지정학적 흐름과 실제 데이터, 그리고 우리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대통령에서 진짜 대통령으로, 시스템을 파괴하던 자에서 시스템을 수호하는 자로, 지도자 단 한 명만 바뀌어도 대한민국에 일어날 일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K반도체, K조선, K방산, K원자력, 그리고 K배터리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이 5개의 엔진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동시에 불이 붙으면 어떤 연쇄 반응이 터지는지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깊은 시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이 시나리오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해요. 경제학에는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 기회의 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라가 크게 도약했던 역사를 돌아보면 실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이 있더라도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죽기 살기로 잡아챌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후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공업을 넘어 중공업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었을 때 세상은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없는 가난한 나라가 무슨 놈의 철강이고 조선이냐며 모두가 비웃었죠. 하지만 그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그 위대한 결단의 DNA는 1990년대 삼성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사활을 걸었을 때도 성공을 점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팅의 결과는 어땠나요?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라는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그 무모해 보였던 결단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의 삼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경제학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 어떤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지 그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예상된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투자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법이 정치 논리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어제 합법이던 게 오늘 불법이 되고 기업 총수가 갑자기 구속됐다가 풀렸다가 하는 나라. 이런 나라의 장기 투자를 결정할 정상적인 뇌를 가진 외국인 투자자가 존재할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건 그 불확실성을 마침내 종식한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포퓰리즘이 거치고 악법과 규제를 제거해서 기업 환경이 정상화되면 한미 동맹이 원래 궤도로 복귀한다는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신뢰 자산은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복리로 불어납니다. 예측 가능성이 복원되는 순간 전 세계의 돈은 다시 한국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돈이 흘러들어가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이 바로 K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최근 삼성전자가 왜 평택 P5 공장 투자를 멈칫했는지 아십니까? 현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의 현금 보유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제는 국내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법인세를 올리고 상속세로 흔들고 기업을 악마화하는 각종 규제들만 넘쳐나는데 어떤 경영자가 과감하게 셔터를 올리겠습니까? 삼성이 국내를 믿지 못하면 자본은 즉시 국경을 넘습니다. 이미 삼성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440억 달러, 약 60조 원 이상을 쏟아부어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죠. 만약 삼성의 본체마저 미국으로 향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파에트로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SK 하이닉스는 2024년 4월 약 5조 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리고는 2년 만인 바로 다음 달 3월 2일 인디애나 현지에서 집안 평탄화와 토공 작업 등 기초공사가 시작됩니다. 미국은 지금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과 법인세 인하 등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족쇄를 채우기에만 바쁩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반도체 기술과 수만 개의 일자리가 통째로 태평양을 건너갈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기둥 두 개가 실제로 미국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아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5800을 실질적으로 견인한 게 어디입니까? 가장 크게 기여한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겠죠.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방산과 조선, 에너지와 금융, 보험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들 누가 뿌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가 닦아놓은 한미일 공급망 동맹과 방산 및 조선의 수출 활로가 이제야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지금의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코스피 지수의 실체를 해부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5,800의 숫자는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을 강제로 낮춰 환율 방어와 국장을 떠받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눌러 갈 곳 잃은 돈들을 주식 시장에 넣을 수밖에 없게 정교하게 판을 짜놓았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거나 감면해주는 정책, 이거 사실 한시적인 눈속임에 불과해요. 해외로 나가는 돈은 세금으로 막고 국장에만 혜택을 줘서 자금을 묶어두는 일명 가두리 양식 형태라는 거죠. 게다가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이사의 책임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업이 미래를 위해 쌓아둔 유보금까지 돈 쌓아두고 배당 안 주면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장의 배당보다 더 큰 성장을 위해 혹은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실탄을 아껴두는 것까지 국가가 나서서 범죄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건 주주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기업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가가 경영의 핸들을 멋대로 꺾어버리겠다는 경영권 강탈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업이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당장 눈앞의 배당에만 급급하게 만들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입을까요? 성장이 멈춘 기업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몫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 배당을 들려 상한가를 치게 만드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이건 거의 조작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작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걸까요? 지금의 주식시장은 해외 자본이 크게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모래성이자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숫자만 보고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봅시다. 이재명이나 현 좌파 정치권이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경제학을 오래도록 공부하고 데이터만 파헤쳐온 저로서도 그들이 규제나 조작으로 시장에 개입해 비정상적인 수치를 생성한 것 외엔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를 올려 기여를 한 자료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의 규제와 악법을 쏟아내고 국가 운명이 걸린 관세 협상 하나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라는 전쟁포로 나가는 기업들에게 무기를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등에 칼을 꽂는 정책들만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은 정부가 깔아준 레드카펫을 걷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이 던져놓은 온갖 규제의 지뢰밭과 장애물을 피하며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게 있다면 기업들 성장에 방해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지금 정치권은 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기업들의 발목만 잡지 않았어도 기업의 실질적 가치는 조작으로 끌어올린 지금의 수치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을 것이며 지금 코스피 지수의 앞자리는 억지로 만든 5가 아니라 탄탄한 내실을 바탕으로 6이나 7을 가리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악법과 규제가 풀리고 법인세 인하와 관세 협상까지 최저 수준으로 마무리되어 대한민국 환경이 다시 정상화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여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국가 차원의 혈맹으로 격상된다면 말입니다. 기업 환경이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멈춰섰던 삼성의 P5 공장 재개 결정은 즉각적으로 나올 겁니다. 미국으로 향하던 자본이 다시 평택과 용인으로 유턴하는 이른바 위턴 코리아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리더 한 명의 복귀가 반도체라는 국가의 심장에 다시 뜨거운 피를 돌게 만드는 순간인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트럼프의 칩스 2.0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완결하려 하지만 사실 그 목표를 미국 혼자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왜일까요?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설계 능력은 있어도 그걸 실제로 찍어내 대량 제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이는 미국의 AI 산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예요. 당장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반도체의 핵심 HBM을 보십시오. 이거 누가 만듭니까?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세계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죠. 챗GPT가 돌아가는 거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역시 삼성과 하이닉스가 없으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트럼프의 야심찬 계획을 완성할 최후의 퍼즐 조각은 바로 대한민국이란 소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은 단순히 동맹국의 기업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미국의 AI 패권 경쟁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돼 핵심 인프라 그 자체인 것이죠. 이게 한미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관세 면제, 수출 유제 예외, 그리고 공동 연구개발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패키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ASML의 노광 장비 확보 채널까지 미국을 통해 확실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없이는 삼성도 하이닉스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빈 깡통일 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하지만 이 장비 수급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순간 멈춰섰던 평택 P5와 P6 공장은 아마 즉각적인 풀가동이 결정될 겁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만 풀가동되어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직접 고용 인원만 수만 명에 달할 겁니다. 협력업체, 소재업체, 물류업체, 그리고 그 주변의 식당과 부동산까지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여기에 용인 SK하이닉스 클러스터 투자까지 본격화되면 경기 남부 전체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벨트로 탈바꿈 하는 건 거의 시간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대기업만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꿈같은 고액 연봉의 일자리가 수만 개 단위로 쏟아져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도 여기서 강력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는 경제안보 담당상 시절 경제안전보장법을 직접 진두지휘한 사람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AI, 양자, 바이오까지 5대 분야를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중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이미 만들어뒀습니다. 이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던 공급망 안정화와 자유주의 가치 외교와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일본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한일 경제안보 협력으로까지 연결되면 소재, 장비, 제조가 하나의 거대한 라인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공급망을 아무리 흔들려 해도 지금보다 저항력이 아마 몇 배로 올라가는 탄탄한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는 아마 완전히 재평가될 거예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 대통령 복귀 시나리오의 첫 번째 엔진이자 대한민국 반도체의 가치가 몇 배로 도약하게 될 오싹하고도 위대한 순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두 번째 엔진인 K조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국이 해군력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미 국방부가 공식 보고서에서 대놓고 인정한 팩트입니다. 지금 중국 해군이 군함 숫자에서 이미 미국을 초월해버렸습니다. 2020년에 중국이 350척, 미국이 320척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400척을 훌쩍 넘겨 질주하는 동안 미국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예요. 중국은 지금 미국의 2배가 넘는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필라델피아, 험프리 같은 조선소들이 풀가동을 해도 중국의 물량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눈을 부라리며 찾기 시작한 게 바로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의 조선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이재명을 파트너로 선택할까요? 현재 친중 노선으로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재명 체제를 트럼프는 절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함 수리를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는 리스크 투성이인 사람에게 맡길 미국이 아니란 소리죠. 근데 진짜 조선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 미국 군함을 한국 조선소에서 새로 짓는 것과 원자력 잠수함의 기술 협력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단순 수리만 하다가 결국 한국 조선업은 수리공 수준에서 성장이 멈추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거대한 잭팟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연코 압도적 신뢰의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뿐이라는 소리입니다. 트럼프가 당선 직후 한국에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한국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직접 요청했던 그 신뢰. 그건 윤 대통령이 닦아놓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전 세계 1, 2위 조선소를 가진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우리 거인들이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을 정비하고 건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구축함 한 척에 기본 3조 원가량이고 잠수함은 그 이상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10년간 수십 척을 건조하려는데 이 일감의 일부만 우리 조선소로 가져와도 울산, 거제, 부산의 조선소 일자리는 수년치가 확보되고 경남 지역의 경제는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군함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미국이 우리 조선소를 전략적 파트너로 묶는 순간 민간 LNG선 수주에서도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따라오게 됩니다. 미국은 세계 1위 LNG 수출국이고 트럼프는 가스 수출을 더 늘리겠다고 선언했으니까요. 그 가스를 실어 나를 배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가 우리 조선업의 기록적인 수주로 이어지는 거대한 황금고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굴러가면 우리 조선업 수주 잔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건 그냥 시간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반미 친중 친북 이재명 체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시나리오라는 게 K조선의 오싹한 진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엔진,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뜨거운 불꽃인 K방산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에 드러낸 민낯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겠지만 전 세계의 무기 창고가 순식간에 바닥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은 포탄 재고가 반토막이 났고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독일 군대의 탄약 재고를 공개하면 국민들이 경악할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예요. 자, 그럼 이 텅 빈 창고를 누가 채워야 할까요? 빠르게, 싸게, 그리고 확실한 품질로 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K9 자주포가 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까요? 독일제보다 성능은 동급인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되거든요. 무엇보다 생산 속도가 압도적입니다. 폴란드가 왜 독일을 제쳐두고 우리 K2 전차를 선택했겠습니까? 독일한테 주문하면 언제 올지 기합도 없는데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신뢰를 생명으로 여기고 바로 배에 실어서 보낼 정도로 압도적인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산 잭팟의 씨앗을 누가 심었습니까? 전 세계를 누비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던 바로 자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폴란드와 역대급 계약을 체결하고 고사 직전이던 방위 산업에 숨통을 틔워준 주인공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체제는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을 흔들고 기업을 옥죄며 정작 이 열매가 맺힐 때 숟가락만 얹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우리 방산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의 기술 이전 승인 문제입니다. 우리 무기 안에 들어간 미국 기술 때문에 제3국에 수출할 때 미국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치적 신뢰의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한미동맹이 혈맹으로 정상화만 된다면 이 승인 절차는 아마 고속도로가 뚫리듯 쉽게 풀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건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돈을 축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기를 사서 자기 방어를 하는 구조를 원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트럼프 라인이 가동되면 우리 방산은 미국의 글로벌 무기 공급망에서 핵심 파트너로 격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의 시너지까지 더해지면 시나리오는 더 오싹해집니다. 일본은 지금 방위비에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며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우리의 압도적인 제조 능력과 일본의 정밀 소재 부품 기술이 한미일 안보 틀 안에서 합쳐진다면 우리 방산 수출은 지금의 2배, 3배를 넘어 전 세계 시장을 집어삼킬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인 이재명 체제에선 이 역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조이는 자들이 아니라 기업의 길을 열어주는 진짜 지도자가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이 방산의 폭발력은 제대로 터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엔진 K원자력입니다. 이 분야만큼 지난 몇 년간 천국과 지옥을 오간 산업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비극의 시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벌어진 그 무지막지한 탈원전 정책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 생태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숙련된 인력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며 우리 기업들은 고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암흑기였죠.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방산과 함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에 사활을 걸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라는 기적 같은 승전보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계약 하나 따낸 수준이 아닙니다. 죽어가던 우리 원전 기업들에 다시 피를 돌게 하고 대한민국 원전이 세계 표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낸 윤석열 대통령의 집령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요즘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과 아리백을 외치며 원전을 적폐 취급하던 이재명과 현 좌파 정치권이 이제 와서 슬그머니 한 발 물러나 원전도 추진하겠다며 말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사적으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할 때 체코 수주까지 덤핑이다, 남는 게 없다 라며 발목을 잡던 사람들이 막상 전 세계가 원전으로 달려가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해지니 이제야 태세 전환을 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원전을 생각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국민 눈치가 보이고 성과가 탐나니 하는 척이라도 하려는 기회주의적 행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원전은 하는 척만 해서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정교한 설계와 칼같은 예산 집행, 그리고 무엇보다 온타임, 온버짓 능력이 필수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4기를 보십시오.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정해진 예산 한도를 칼같이 지켜내며 원전을 완벽하게 완공해낸 그 압도적인 저력. 이건 오직 원전의 가치를 믿고 밀어붙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유일한 자산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원전 재가동 계약을 맺고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전을 지을 기술이 전 세계에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미국은 건설 인력이 수십 년째 공백이고 유럽은 원전 하나 짓는데 14년이 걸리고 공사비는 3배로 비쌉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방 세계에서 원전을 계획대로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미친 저력입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까지 동유럽 원전 수출 루트가 뚫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16개의 원전을 짓겠다고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원전 한 기당 20조에서 30조 원입니다. 이 수주들이 다 터지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대한민국으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시너지는 결정타가 될 겁니다. 미국은 SMR의 설계 기술은 좋지만 실제로 지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미국의 설계와 우리의 건설 능력이 합쳐진 한미 원전 패키지가 나온다면 중동과 동남아 시장은 그냥 우리가 다 싹쓸이하는 겁니다. 정치적 리스크라는 성장의 브레이크가 풀리고 원전이라는 엔진의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엔진 K배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극적인 변곡점에 서 있는 곳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전기차 캐즘이라는 말이 돌았고 최근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조기 종료했다는 소식에 이제 전기차 시대는 끝난 거 아니냐며 배터리 업계도 비상사태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거대한 파도가 오기 전에 일시적인 흔들림일 뿐입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이 결정은 중국 배터리를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박멸해버리는 오싹한 신의 한 수가 될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트럼프가 기존의 바이든식 현금 퍼주기 보조금은 없앤 건 맞습니다. 대신 뭘 만들었느냐?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대출 이자를 우리 돈으로 1,300만 원까지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공장을 돌릴 때 미국 정부에서 직접 받는 보조금 AMPC는 2030년까지 철저하게 보호받도록 유지를 해놨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으려고 우리 배터리가 들어간 차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의 진짜 무대는 전기차가 아닌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대륙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국의 IRA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폭발하면서 이 ESS 시장 규모는 2030년이 되면 아마 지금의 10배는 커질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 무정전 전원 장치,
군용 배터리 수요까지 더해지면 전기차 캐즘 따위는 전체 배터리 수요 속에선 작은 지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결국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커져야 배터리 시장도 커지는 원리인가 하고 말이죠. 이게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가마솥과 작은 냄비 그리고 배터리는 보온 도시락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원전은 24시간 내내 엄청난 양의 밥을 짓는 거대한 가마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곳엔 이 가마솥이 필수인 거죠. 반면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해가 쨍쨍할 때만 밥을 짓고 밤이 되면 멈춰버리는 작은 냄비 같은 존재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작은 냄비가 지은 밥은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낮에 지은 밥을 잘 보관해뒀다가 밤에 꺼내 먹어야 하는데 그 밥을 담아두는 보온 도시락이 바로 이 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배터리인 거죠. 결국 전기가 너무나 부족한 세상이라 가마솥에도 밥을 짓고 작은 냄비에서도 밥을 지어야 하는데 냄비가 많아질수록 보온 도시락인 배터리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지는 원리인 거예요. 현재 우리 배터리 공장들이 있는 조지아, 켄터키 같은 곳은 전부 트럼프를 지지하는 동네들입니다. 우리 덕분에 미국 노동자 수만 명이 먹고 살고 있어서 트럼프가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보며 각종 혜택과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배터리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체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이재명은 가마솥은 버리고 작은 냄비로만 밥을 짓자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안 불면 온 국민이 굶어 죽으란 소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판타지에 불과해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365일 돌아가는 든든한 가마솥을 다시 짓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반도체도 돌리고 배터리 공장도 돌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전기는 세계 최고의 우리 K배터리에 모두 저장해서 수출하자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오싹한 전략을 펼쳤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트럼프와 뜻을 함께하며 한미 배터리 협력이 강화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중국이 어떤 꼼수도 부리지 못하게 이 규칙의 구멍을 완전히 메워버리고 우리 배터리만 미국 시장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판도 짤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기에 삼성 SDI가 주도하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까지 가세한다면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 해요. 에너지 밀도가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충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화재 위험성까지 사라집니다. 이 기술을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군침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는데 2027년 이 기술이 양산되는 순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재평가를 넘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우리 발 아래에 두게 될 겁니다. 뛰어난 지도자 한 명의 외교가 우리 기업의 가치를 폭발시키고 우리 청년들에게 수만 개의 고연봉 일자리를 선물하는 기적. 배터리에 철의 장막을 쳐서 중국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세계 에너지 강국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윤 대통령 복귀 시나리오의 마지막 퍼즐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완벽한 피날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5개의 거대한 엔진 K펜타곤에 모든 불이 동시에 들어왔다고 상상해보세요.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의 지능을 가진 칩을 만들고 조선에서 그 칩을 실은 거대 함선을 바다에 띄웁니다. 방산에서 압도적인 무기로 자유를 수호하고 원전에서 그 모든 산업을 돌릴 거대한 전기를 쉼없이 뽑아냅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그 에너지를 빈틈없이 담아 전 세계로 보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그것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동시에 돌아가는 나라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나요?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단순히 조금 괜찮아지는 수준일까요? 아니요. 숫자가 바뀌고 물가가 바뀌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요동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대반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터지는 건 원화의 대반격입니다. 전 세계 큰 손들이 우리 무기를 사고 원전을 짓고 반도체를 쓸어 가르고 달러 보따리를 싸들고 몰려오는데 원화 가치가 안 오르고 백이겠습니까? 지금 1450원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며 우리 숨통을 조이는 환율이 1200원대 아래로 수직 낙하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장바구니 물가가 잡히고 주유소 가격표가 바뀌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늘어나는 마법이 펼쳐진다는 소리예요. 주식시장은 또 어떻고요? 맨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저평가받아왔던 우리 기업들에겐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황금 왕관이 씌워지게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못 사서 안달이 나는 상황. 이건 지금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무엇보다 가슴 벅찬 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일 것입니다. 취업난에 내몰리던 우리 이공계 인재들이 이제는 갑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지방 곳곳에 세워지는 최첨단 방산 공장, 반도체 클러스터, 원전 현장에서 연봉 1억 원짜리 오퍼를 들고 우리 청년들을 모셔가려고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수도권에만 꾸역꾸역 모여 살던 시대가 끝나고 영남이든 호남이든 실력만 있으면 내 고향에서 당당하게 대기업 다니며 집 사고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진짜 우리가 꿈꾸던 국가 성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장밋빛
푸른빛 미래에는 딱 하나의 아주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 거대한 엔진들을 힘차게 돌릴 운전사가 꼭 돌아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정권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고 자유주의 우방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래를 향해 풀악셀을 밟을 지도자가 있어야 이 모든 시나리오는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9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필리핀이 당시 200달러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잘 살았던 거예요. 그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3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400배가량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시나요? 섬유에서 철강으로, 철강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반도체로 기회의 창이 열릴 때마다 그걸 잡아내는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를 누비며 다 뿌려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가짜 대통령의 거짓 선동과 정치적 판결에 속아 주저앉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영원히 중국과 북한의 눈치나 보며 비굴하게 평화를 구걸하는 최하위 삼류 국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발전시켜 세계의 중심인 K-펜타곤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국가도 아닌 옆집 깡패 같은 북한에게까지 눈치를 보는 비참한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시나리오를 완성시키고 마침표를 찍을 사람은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만이 유일합니다. K-펜타곤의 5대 엔진을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가장 큰 공을 세웠고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의 손을 잡고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여야 할 지도자가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정령 제정신인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기필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시나리오는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애목한 국제정세가 말해주고 차가운 데이터가 증명하는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그리고 여러분이 내뱉는 진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오싹한 경제의 진실이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불을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뭉쳐서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